이런 결말이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레체크는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 당시에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약자였던 거고, 그리고 보우쉬는 이제 정말 일단 생존이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자였는데 이 양쪽에서 보우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보우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우쉬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레체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밀 결사단체에 위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물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잔인하죠. 예, 보우쉬를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레체크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식인과 민중의 어떤 연대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다른 릴케의 단편소설 남매. 장남 지덴코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프라하로 이사를 온 방카가족. 의대생 지덴코는 카페에서 예술가들과 대학생 레체크의 이야기에 고무돼 민족운동에 가담하고 레체크와 함께 투쟁에 선봉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덴코는 부상을 입고 동지들의 투쟁가를 들으며 죽음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남매라는 단편입니다. 여기서는 지배층인 대령은 독일어를 쓰고요. 그 딸은 프랑스어 과외를 받고 민중들은 체코어를 씁니다. 예, 그 언어적인 차이가 그 프라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이 세 개의 언어를 계급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또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언어는 곧 세 개의 문화가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편 보우슈왕에서 보우슈와 함께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논의하던 레체크가 단편 남매에도 등장해서 대학생 지덴코를 독립운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 레체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레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나라의 독립운동에서 사실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인 거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저항, 토착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문명도 발전해야지 라는 이중의 야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체크는 굉장히 꿈이 많은, 야망이 많은 젊은이였고 지덴코 같은 그 똑똑한 청년들을 포섭해야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남매라는 작품은 지덴코의 죽음으로 바로 끝나지 않고요. 여동생 루이제가 어떻게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의미의 결말로 보면 될까요? 루이제가 처음에 이 작품 초반에서는 굉장히 작은 역할처럼 느껴져요. 남매인데 왜 이렇게 오빠 얘기밖에 없지 하다가 후반부에는 루이자가 주인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결말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이 란트 씨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당신은 독일어를 가르쳐달라. 그럼 나는 당신에게 체코어를, 괴메너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이념적으로 지식으로만 투쟁했던 레체크나 이 지덴코와는 달리 이 루이자는 좀 더 서로가 문화를 평등하게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릴케가 희망을 준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 두 편의 프라하 이야기를 관통하는 프라하 민족운동은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체코의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으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이제 레체크 같은 지식인이 아마 정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민족운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1918년에는 프라하에서 까렐 크라마르를 대표로 하는 이 국민위원회가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프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체코 공화국을 향해서 성큼성큼 조금씩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지켜내려는 그 노력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체코 공화국이 성립된 것이군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체코의 독립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체코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 프라하의 카프카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카프카의 성, 성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레체크 같은 지식인이 아마 정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민족운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1918년에는 프라하에서 까렐 크라마르를 대표로 하는 이 국민위원회가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프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체코 공화국을 향해서 성큼성큼 조금씩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지켜내려는 그 노력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체코 공화국이 성립된 것이군요.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체코의 독립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체코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 프라하의 카프카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카프카의 성, 성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